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누구신가? 네, 박수로 맞으세요. 누구 질문하세요. 네, 저 도안행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로 네. 맞으세요. 네, 스님 이렇게 크신 법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요. 네, 배우자와 함께 하다가 배우자가 가고 나면 네, 그 재산을 남기는데 그 네.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네. 준 뒤 구필하게 사는 부모님 세대를 두고 네, 상속 빈곤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재산을 물려주고 자녀로부터 버림받는 이른바 신고려장의 피해자인 셈인데요. 맞아요. 예,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대책 없이 늙어버린 부모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해보지만 네, 돈 없어서 살기 힘들다는 자식들을 보면 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현명한 노후를 보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유, 어려우시. 답해 좋으시면 주시옵소서.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저도 강남에 와가지고 한 30년 되다 보니까 그때는 30대 후반에 왔었잖아요. 중반 후반에 와가지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만나 뵀던 보살님들이 지금 뭐죠? 그 당시에 40대 50대 보살님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7, 80대가 많잖아. 그러니까 일기생 보살님들 가운데는 뭔가 정말로 그냥 막 꼬부랑 할머니도 많이 계시고 그래도 꾸준히 나오시지만 그런데 정말 이게 사실은 이 신고려장 이 상속 빈곤층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옛날엔 전부 다 나이가 들면 전부 다 상속을 했잖아요, 그죠? 많이 물려주고. 근데 요즘엔 사실은 뭐냐면 정말 안타까운 게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뭔가 진출할 어떤 그런 그 문턱이 너무 높고 또 젊은 백수들도 많고 그런데다가 또 뭐냐면 옛날 같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계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세계화가 돼 있거든. 전 세계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아까도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말이죠. 세계 뭐 10위권이다 보니까 눈들은 높아서 그래 안 그래요? 씀씀이는 또 뭐라? 적지가 않다고. 새빵살이라도 자동차는 있어야 되고 그잖아요. 이제 집 가질 염두를 안 둡니다. 씀씀이가 크고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물질이 우리 인간에게 위해한가 하면요. 우리가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아베가 들어와가 지금 난리치고 한 거 하지만 일본이란 나라가 침체기 경제가 굉장히 다운됐었습니다. 근데도 일본이 껐떡없이 버티거든요. 왜냐?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청파동에 살았는데 일본의 동경이나 오사카나 교토 같은 데 가보면요. 전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청파동에 하면 지금 그런 집들은 별로 없을지 모르겠어요. 아휴, 전부 다 새로 막 지어가지고 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걸 다 지어놓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적산 가옥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경의 뒷골목 가보세요. 교토나 오사카 뒷골목 가보세요. 옛날 일제 시대 집들이 그대로입니다. 걔네는 사치를 몰라요. 일본 친구들은요. 이게 첫째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안타깝다고 말해 다른 나라 가지고 왜냐하면 지진이 덜덜덜덜 지진이 항상 약진 강진이 거듭해 오니까 위기의식이 rainy days 이른바 말하면 항상 이게 고통스러운 날이 오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같은 아주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일본 친구들은 말이죠. 언제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도 임진왜란 임진왜란 아시죠? 임진왜란 알아요? 몰라요? 임진왜란 1592년인가?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라는 작자가 우리나라를 먹어버리고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모르죠. 일본 천하를 제패하고 난 다음에 조그만 나라니까 뭐 천하가 갖고도 없지만 그래도 일본은 지금 인구가 1억 명이니까 일본을 다 춘추전국시 일본도 춘추전국시대가 있었어요. 오다 노부나가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오다 노부나의 막장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의 상웅이라고 그러죠. 소설 보면 항상 저는 빠지지 않지. 특징적인 인물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상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중국을 쳐들어가려는 거. 저 사람들의 마음엔요, 왜냐, 불안하니까. 동남아, 그러니까 일본엔 돈 있으면 전부 다 동남아, 그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잖아. 덜덜덜 떨면 거기에 살아야 된다. 이 나라가 정말 일본 열도가 침몰한다는데 옛날부터 내놓은 얘기거든. 자기들도 알아요. 일본 열도가 침몰한다. 자기들도 다 압니다. 직하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에도만 동경 있죠. 동경 밑에 그냥 동경이 그냥 깔아앉아 버린다는 게 1000만 이상 희생자가 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 몇십 년 내로 온다는 게 정설로 돼 있어요. 불안한 거. 걔는 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교도나 동경 오사카 뒷골목에 가면요, 걔는 집을 치장을 하네요. 골동품 같은 그런 집. 돈은 은행에다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벌어서 다 갖다 집어넣는 거야. 이자는 0%. 오히려 맡기는 돈 뭐죠? 돈 맡기면 수수료를 더 내야 돼. 이자 0%. 그런 거 가지고 얘네들이 막 동남아에 투자하고 해가지고 멍잡기도 많이 잡지.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일본 주식회사 나오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바로 옆 나라잖아,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먹자판이야. 완전히 그냥 뭐 좋은 거 명품이니 뭐. 와, 일본 애들 명품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관광 오고 막 우리나라 거 막 사간다고 하지만, 응?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이른바 말하면 나이가 든 세대들, 우선 첫째로 중요한 건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각성해야 됩니다. 엄마나 아버지나 아들 딸들이나 세계화되긴 했지만 우리의 현주소를,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절대로 제가 말씀드려, 아들 딸들한테, 물론 어려우니까 아들 딸들한테 강력한 자립심을 길러줘야 돼요. 사막에 가서 살 수 있는, 엄마 아버지한테 자꾸만 의존하고 마마보이 같은 거 하지 마. 자꾸만 동정하지 마, 아이들을. 호랭이가요, 자기 새끼를 키울 땐 말이죠, 새끼를 낳으면 높은 산꼭대기 가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내려가면 다리 부러진 놈은 물어 죽여버립니다. 엉금엉금 기어서라 쫓아온 놈만 데려갑니다. 우리나라 엄마 아버지들은요, 정말 안타까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저 외국에서 100만, 120만인가 와가지고 3띠 업종에 가구 무슨 뭐 기름 묻히는 거 전부 다 걔네들 하거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엊그제 신문에 났잖아요. 직장 들어간 다음에 좋은 직장 들어가서 1년 만에 그만둔 애들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랬지. 참을 줄 몰라요. 독일의 학자는 말이죠, 난 지금 정말 안타까워요. 독일은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전부 기술자로 보내버립니다. 중학교에서부터 기술계 고등학교. 공부를 잘하면 그저 뽑아가지고 대학교 갑니다. 전부 다 기술자예요. 중학교 때부터. 이게 뭐 인문고 다 좋은데 머리 좋은 애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제가 첫째 말씀드린, 아이들이 막 뭘 원하면 엄마 아버지니까 약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자꾸만 몽고하니, 절대로 분명한 사실, 물론 엄마 아버지 돈이 많이 없지. 제가 쭉 사주를 놓고 엄마 아버지 수천 명을 보잖아요. 다 만났잖아요. 약창기기도 하면서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만 만났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보급이 약하면 아들 딸들도 도리가 없어요. 물려줄 건 재산이 아니라 강한 투지예요. 정신력이라고. 이걸 모르는 거야. 공부해라가 아니라 너 엄마 아버지한테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재산을 상속해도 네가 어차피 나를 먹여 살릴 텐데. 근데 엄마 아버지가 다 너한테 물렸다. 네가 잘못하면 우리 가정 결단 나버린다. 강인하게 네가 한번 뛰어봐라. 여러분죠, 참 묘한 것은 노름을 하더라도요, 미천이 커야지 노름판에서 잡습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재산 상속을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신고려장입니다. 요즘에 엄마 아버지들이요, 자기 어려운 시절만 지나와 가지고 아이들에게 도덕과 윤리와 자식들의, 부모와 자식의 근본적 윤리를 제대로 잘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저 공부밖에 몰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 다니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보면 도덕적으로 너무나 해이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도 앞에서 저게 무슨 어떤 특정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문제예요. 다 놓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도덕성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바른 정도로 가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여러분이 자꾸만 바르지 못하게 사니까 허점을 보이니까 아들 딸들이 허점투성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라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 사회가 제대로 일을 해나갈 것인가 해서 그 수용자보단 반, 나라에서 도움 주는 거 반 그렇습니다. 옛날 새마을 정신도 마찬가지고 자조 자립모의 어쩌고저 오래됐지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일방통행으로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마구잡이 퍼부어가지고 절대로 그 아이들이 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강인한 정신력과 투지력을 심어주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큰 재산이야. 가서 아무 허드렛 일이라 해라. 그런 가운데서 뭔가 그게 재산이 되는 거지,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거든요. 돈을 아무리 저는 그런 걸 하도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동산을 많이 물려주고 진짜 그런 일 100만 얘기를 한두 끝도 없어. 아들 녀석이 반도체 공장을 하다 아버지 그 부동산을 전부 다 그냥 담보로 해가지고 정말로 말이죠. 다 날려버린 걸 한두 번 와서 뭐 저한테 상의하는 게 한두 가지 아니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운영 능력이 약한 친구한테, 제대로 잘 모르는 친구한테, 아들 딸들한테 물려줘가지고 돈 물려줘가지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고 현명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은 우선 자기가 자기 대책을 잘 세우고 아들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강인한 정신력을 심어주고 투지를 심어주는 것, 그건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리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네. 스님, 인생은 60부터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남편의 그늘 아래서 호요식하고 살았는데요. 네. 요 근래 들어서 이대로 집안에만 더 머무르기에는 남은 인생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꿈으로만 치부했던 기농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집안의 반대가 진짜 만만치 않아요. 네. 남편은 물론이고 자식들까지 다 늙어서 웬 고생이냐고 뜯어 말려요.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시도도 못 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이렇게 늦깎이 꿈을 향해 전진하는 게 옳은 일인지 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참 좋으신 질문이네요. 참 좋으신 질문이에요. 저도요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저도 귀농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잘 물으셔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도 다문화 그런 얘기했지만 시골에 가면 이건 현실입니다. 사람이 모자라잖아요. 우선 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또 시골에 농사라는 건 말씀이죠. 농사라는 건 또 뭐예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농사가 쉬운 일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제 아직 날씨가 춥지만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입춘우수 경칩춘문 이렇게 나가죠. 24절기 어렸을 때 다 외웠었죠. 입춘우수 경칩춘문 청명고구 입하소만 망정 하지소서 대문 쭉 나오잖아. 입춘쯤이 되면 뭐예요? 벽식 오르기 시작하고 큰 다라이, 지금도
뻘건 다라이가 그 플라스틱 비슷한 걸 대고 뻘건 다라이다가 전부 다 벽실을 넣어가지고 뜨는 건 다 치워버리고 소금물에다가 그 무판을 만드는 준비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농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가 힘들다 보니까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서울로 도심으로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골은 공동 상태라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들 외에는 별로 없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논밭이 노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귀농이라는 게 그게 100%다 성공하냐면 그게 아닌 것이 그냥 낭만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안 돼. 그게 이제 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노는 땅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짱자크 루소의 에밀인가 거기 보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서부터인가 어디 그렇게 걸었어요. 그 쭉 걷다 보니까 너무 자연이 아름다워. Return to nature.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 유명한 얘기 있죠, 그죠? 자연으로 돌아가라. 우선 중요한 건 우리의 몸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농사도 참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유기농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기농이라는 것도 또 뭐 말만 유기농이지 그게 뭐 진짜 유기농이냐 별의별 얘기가 많습니다. 유기농도 등급이 많지 또. 네. 근데 실제로 제가 농사 짓는 분한테 얘기 듣고 우리 대학교 짓는 화성도 말이죠. 거기 시골 아니에요. 농사 짓는 분들 얘기 들면요. 하도 이제는 뭔가니 정말로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요. 농사가 잘 안 된대요. 토질 자체가 그러고 여러 가지 병충해가 강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이러스 같은 것도 지금 강해지잖아요. 슈퍼 박테리아 뭐 이런 거 나오고 조류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점점 뭐든지 강해지고 왜냐? 왜 강해질까요? 독성이 강해지니까 자기들도 살아야 되잖아. 이게 문제가요. 점점 우리의 마음도 독해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우리 몸속에 여러분 몸이 만일에 60kg, 50kg라면 50kg 가운데 10%의 1은 뭐죠? 10%의 1은 병균이고 박테리아예요. 우리가 지금 공존 공생하는 겁니다. 그 야쿠르트균 뭐 유산균 발효유 그러잖아요. 유산균이 뭐 몸에 좋다는 거 아니에요. 대장균도 있고 우리 몸은 균들의 목장이에요. 그들이 우리 몸에 뭔가 일정한 역할을 해주면서 같이 살거든요. 근데 이놈이 뒤집어지면 병이 나죠. 또 이게 왜냐? 균이 꼭 필요해요. 죽으면 삭혀야 되거든. 죽으면 이걸 다 분해시켜야 되잖아. 지금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논아 먹고 있지만 만일에 더 이상 영양분이 안 들어오면 전부 다 분해해야 됩니다. 살을 다 먹어버립니다. 아유 여러분 저 박테리아가 분해할 때 나온 썩는 냄새는 말도 못합니다. 이 시체성 냄새.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몸과 마음에 독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 독이 너무나 많아요. 자연으로 좀 돌아간 사람이 많아야 돼. 우리 보살님은 아들 녀석이 농과대학을 나왔는데 자기는 여기 살고 싶은데 자꾸만 농과하니 자기는 농과대학 나와서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횡성인가 홍성에 가가지고 뭘 농장을 해가지고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친구보다 더 먼저 친구 또 하나 뭐냐면 기가 막힌 거지. 정말 산간벽제다. 그 친구는 농과대학 나왔어. 농생명대학인가. 그 산간 와 정말 저도 가봤어요. 거기다가 자기는 30년 내다보고 나무를 심는다고 그래가지고 묘목을 심었습니다. 와 놀랄 노자야. 그걸 심어서 완전히 그게 어마어마한 재산이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다 땅을 그 당시에 있는 돈으로 싸게 막 샀는데 보광 피닉스가 그 들어왔죠. 보광 피닉스가 들어오고 또 뭐예요? 평창 올림픽 하는 바에 땅값이 또 어마어마하게 뛰어버렸어. 참 복이 많은 녀석이지. 완전히 닐리리아 부르면서 삽니다. 그건 아주 완전히 말이죠. 목장도 해가면서 녹아난 그런 그 경우지만 다 그럴 수는 없겠고
연구를 잘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도심에 사는 것도 나쁠 건 없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는데 하나 꼭 명심하실 게 있어. 1918년 내가 말씀해 1918년이 1차 대전이 끝난 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1차 대전이 그냥 적당히 끝난 줄 알죠? 아닙니다. 1차 대전에서 전사한 사람, 죽은 사람만 600만인가 800만 된다고 그러고 1918년대에 감기,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1억입니다. 1억. 전사자들은 명단이 나와도 독감으로 죽은 사람은 명단이 안 나와요. 독감으로 그 당시 1차 대전 그 무렵에 뭐 있는 거 아니?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중지한다고 했다 독감으로 걸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화회의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독일이 배상을 물리고 한 바람에 2차 대전이 나게 된 건데 1억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독감 말이죠,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하는데 40년인데 50년 주기로 중요한 겁니다. 1958년 6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몇 천만 명이 또 죽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조류독감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무슨 뭐 AI 바이러스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이른바 말하면 비상, 굉장히 우리나라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바이러스를 한번 창궐해 버리면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도심에 있으면요 한꺼번에 다 떼주고 맙니다. 공기로 막 퍼져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1960년서부터 40년, 50년 지난 이 시점인데요. 이건 세계적인 세균학자한테 제가 들은 겁니다. 세계적인 세균학자 얘기가 우리 인류가 지금 위험 상황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조류독감이 이런 게, 조류독감은 아직까지 약이 없어요. 그게 사람과 사람으로 번지기 시작하면 겁나는 게 온다는 걸 예측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바이러스는 굉장히 뭐 정말로 WHO의 사무총장이었던 이종욱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류는 정말로 각성해야 된다. 철두철미하게 방역 작업을 해야 된다고 강조라고 준 사람입니다. 이종욱 박사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40년, 50년대인데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엄청난 무슨 바이러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모르죠. 부처님 뜻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말이죠. 푸른 공기를 마시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도 사실 이렇게 매여 살지만 저는 부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산 사람이니까 도리가 없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로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뭐 절대로 나쁘진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을 해서 괜히 무슨 뭐 사서 고생하냐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약간 좀 바보스러운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36기 윤상덕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법 선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네. 행복을 위하여 법을 설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현대 우리들도 평소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 네. 기본 마음가짐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네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살면 좋을지 큰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그런 말씀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입이 막혀 있는 분들 빼놓고. 그래 안 그래요? 말하고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어? 행동 안 하는. 말과 생각을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살아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지, 그지?
진짜 중요한 건데요. 진짜 중요한 거다. 불교의 전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84,000 대장이 있으면 그래. 아무리 영명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도를 가르쳐 주셨다 하더라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지. 그런데 원리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이 불교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뭔가 하니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다 보니까 하도 뭐 이거 섬기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항상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남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작아.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헤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진짜 그래요. 저도 뭐 상담하는 내용 가운데 이혼 관계 뭐 헤어지는 얘기들 때문에 뭐 상담들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안타까워요. 왜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살다가 헤어져야만 할까? 근데 서로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서로 뭔가 아니 하나가 다시 되는 사람도 있지만 참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정말로.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그러니까 실천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 분이지. 우선 중요한 건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국영궁국이라는 말이지. 궁국? 우리가 폴라. 남극, 북극은 뭐예요? 남극은 점이 하나겠지, 그지? 극이니까. 북극도 하나겠지, 그지? 극단 하나예요. 거기에 모이거든 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 드릴 게 이 우주가 전부가 다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 항상. 그죠? 네, 그래요. 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고 하는 거 아니? 정말 그렇게 헤어지고 다투는 사람들은요, 진짜로 내 생에 다시 꼭 만납니다. 아니, 꼭 만나는 게 아니라 100,000,000% 만납니다. 왜냐? 다음 생에는요, 정말 철천지 왼수로 만납니다. 왜 철천지 왼수로 만나는 거 하면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만나 살다가 말이죠, 매일 싸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정말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만났어 악연이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둘 사이는요, 그와 같은 처절한 그런 고통을 나누면서요,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이 완성을 될 때까지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들은 정말로 두 사람이 한 몸과 마음이 되고 정말 하나가 될 때까지 영원히 고통 가운데 만나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금생에 부부로 만나잖아. 또 누굴 만나잖아요. 철천지 어떤 걸 왼수로 만난다 칩시다. 다 과거생에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사람도 과거생에 아니 만났던 사람이 없습니다. 광활한 우주 가운데 수많은 별들 가운데 수많은 그런 나라가 있을 텐데 사람도 종종 생생 경전해봐야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하필이면 지구에 태어나서 그 사람 만나겠어요? 왼수끼리 악연, 너하고 나하고는 악연이라고 하잖아요. 악연끼리 만난 거예요. 뭔가 해결돼야 될.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깨달음의 어떤 가르침을 알게 되면요, 마음으로는 용서하지만 죄는 용서 못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간에 중요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 우린 만나서요 하나가 될 때까지 만나야 돼요. 하나가 되는 건 뭐라? 사랑이거든요. 성불 그 자체가 되면 사랑 그 자체가 되잖아요. 자비심 그 자체가 되고 지혜, 거의 지혜거든요. 말하면 지혜 그 자체가 돼야 돼. 이건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구나. 이 고통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온통 다 고통의 바다라는 건 전생에 뭐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사랑 같은 게 취약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전생에 과거생에 그 사람 만날 때 사랑을 뭐라 서로 함께 나누는데 뭔가 소홀했던 거죠. 배려가 모자랐든지. 이우주는요, 내가 돈을 빌려주면 명백한 진실이에요. 이 세상은 대차대조표로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주기 위해서, 내가 돈 빚 갚기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대차대조표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신세졌으면 금세 갚아야 되고, 내가 저한테 뭔가 빚졌으면 갚아야 되고, 저 사람한테 돈 주고 금세 했던 거 받아야 되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한없이 주게 된 뭐라, 그 다음에 다 줘버리고 줄 것도 더 이상 없고 주는 마음만 있으면 부처님 되는 거죠. 이타적인 화상. 나는 그러니까 무화상이잖아요. 무인상, 무중생, 무사상.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데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항상 스님이 계잖아요.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자비심, 사랑이 있어야 돼. 나의 생각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 돼. 나의 생각 가운데 뭔가 아닌 내 사랑이 있어야 돼. 자비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내 말 가운데 사랑이 담겨 있는가? 내 생각 가운데 사랑이 담겨 있는가? 자비심이 담겨 있는가? 지혜가 담겨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은 사람은 이건 꼭 악업을 또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부처님께서 그랬거든요. 떠나라 만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만중생의 이익을 주는 건 뭐죠? 행복을 위하여. 사랑을 담는 거예요. 말은 뭐죠? 내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자꾸만 담다 보면 그릇이 점점 커지면 어때요? 그 그릇 크기만큼 또 부처님께 담아주신다니까. 우보익생만 하고 뭐라 중생수기 등이 그게 그런 얘기예요. 내가 자꾸만 사랑을 베풀고 주고 하면 말이죠. 내 사랑의 그릇이 커지잖아. 그럼 부처님께서 항상 그냥 가득가득 담아주세요. 그러신다니까.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사랑을 넣으면 사랑 귀한 줄 모른대요. 깍쟁이 같이. 깍쟁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저 보살님 아들 녀석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만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미친놈이지 그. 들어가기도 힘든데 들어갔는데. 근데 엄마가 데려왔어요. 그때 한 얘기가 이거예요. 4시간 월급을 많이 주고 줬는데 4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미친놈 같아. 내가 미친놈이라고 했어. 네가 회사 돈을 받아 먹으려면 네가 회사를 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언제 네가 무슨 너한테 돈을 누가 싸질머지고 오냐? 네 시간을 확보하려면 회사를 해서 헌신을 해야 돼, 이 녀석아. 돈을 누가 거저주냐? 너 그 회사 나오면 이제 앞으로 죽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 까불지 말고 다녀. 이제는 말이야 회사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면 그 일에서 즐거움을 찾아라. 그 일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일이 뭐 많다 적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뭔가 던지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너는 네 시간 소용없어 이 녀석아. 스님도 이 나이 때 살아봤는데 남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거다. 근데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뭔가 들어있어야 된다. 사랑이 들어있고 지혜가 들어있고 자비가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이 들어있으려면 항상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점검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또 들을 땐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요. 뭔가 폼을 다져서 또 금방 깜깜 나라야. 금방 또 깜깜 나라. 금방 깜깜 나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항상 뭐라? 사랑을 담아서 지혜를,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자비를 담아, 자비심을 담아서.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부처님의 아들딸이고 복 받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말씀. 네가 그래서 계속 회사를 위해서 노력하면 내가 점점 좋은 자리 가면 그때는 여유가 있게 될 거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안양에서 온 구조카입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네, 네. 경전에 보면요, 네. 부처님 성도 하실 때 네. 마라와 마라의 세 딸들의 방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우리들이 살 때도 크고 작은 유혹이 따릅니다. 그렇죠. 근데 부처님 법대로 살으려면 평소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이제 악마와 싸웠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매일매일 악마와 싸우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성불하기 직전까지 악마와 싸우시게 되는데요.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우린 매일매일 각양각색의 유혹에 시달리거든요. 오늘도 법당에 이렇게 나오려는데 아유 추운데 뭐 가냐, 에휴 테레비나 보지 뭐, 테레비 없는 세상 안고 없는 찐빵이야 이래가면서 말이야. 추운데 뭐 법당에 가냐. 그것도 이제 내 마음에 악마하고 싸운 거예요. 아시겠죠? 야, 하여간에 모든 게 다 전부가다. 아 오늘 남편을 해서 좀 맛있게 그냥 뭐 된장찌개라도 보글보글 좀 끓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에이 귀찮은데 뭐 그냥 매일 술이나 먹고 막 에이 귀찮다. 하나서부터 10까지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냈다가 뭐라 금방 또 틀어버리고, 이렇게 했다 마음을 냈다 금방 틀어버리고.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방학 때가 오면 뭐 동그랗게 뭐죠 시계 그려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몇 시까지 쉬고 뭐 뒤롭다. 시계 시간표는 되게 잘 잡아놓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아예 방학이 뭐 금방 나가버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날이 이제 어떻게 해? 일기 써오라는데 어떻게 하세요? 따따따따 할머니 집에 갔다 따따따따 끝. 그런 경험은 다 해보셨을 거야. 우린 말이죠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지갑 줍는 거. 지갑을 줍는다니까. 지갑을 줍는 게 무슨 뭐 달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면 꼭 뭐죠?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이. 노력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뭐가 잘 되길 오늘보다 나은 내일 위해서 하니까. 잘 되길 다 바래요. 노력을 하다 탁 이제 뭔가 뭘 하나 이제 얻는다고요. 그 노력을 하다 예를 들어서 뭐 고시 합격했다 칩시다. 그럼 뭐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뭐 좋은 자리 갔다 칩시다. 좋은 자리 갔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 뭐 주는 거야. 그럼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다가도 뭔가 아니 누가 그저 사건들을 처리하는데 생사여탈의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신문에 막 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매일매일 악마와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이겨내는 사람들은 뭔가 아니 자꾸만 승승장구하는 거고요.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낙하산 타고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겨내는 사람들. 그렇죠. 가다가 뭐 쓰러진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Never give up. 어떤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Never give up. 윈스턴 처칠이든가요? 어디 뭐 가서 대학교 졸업생들한테 연설하는데 딱 올라가더니 세 말만 하더라고요. 세 마디.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말라. Never give up. Anyways,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말이죠. 정말로 별하별 그냥 뭐 유혹에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예요. 그 뭡니까 저 성당에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 사람 아우스틴이라고 그러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교부 철학의 비조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젊은 날에 뭐예요? 젊은 날에 방탕했죠. 엄마가 피눈물로 기도해서 개과천선 시켰는데 네 그래요. 누구나 가다
100,000,000%. 아니 누구나 하나 이 우주에 있는 부처님을 빼놓고 다 전부가 다 매일매일 뭐라 악마와 싸우고 있어요. 내면의 악마.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항상 멀리 여길 것을 생각하라. 부처님께서도 마지막 가운데 그와 같은 악마와 싸우셨는데 우리 중생들은 뭐예요? 그냥 게임도 안 되는 거야. 부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악마와 싸우셨는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을 도모하시면서 가다가 넘어지면 뭐라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뭔가 아니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라 하더라도 정말 유혹이라는 게 유혹이 아니라 악마와의 싸움이에요. 뭐 그걸 유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제일 무서운 게 뭔가 아니 돈의 유혹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아니 남자 여자의 유혹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 부처님만이 아니시고 아시겠죠? 무량 종생들이 다 악마와의 싸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이겨나가셔야지. 누구나가 그와 같은 악마와의 싸움에 정말 승승장구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수행인 거예요. 수행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아마 벚꽃 대통 보시면 뜨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참회하고 살고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 정말 꼭 명심하실 게 우리는 뭐라 누구나가 다 한도 끝도 없는 악마의 뭐라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 얼마나 이겨내는가가 그 사람의 수행력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